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명지대 석좌 교수 유홍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정년 퇴임하셨지만 여전히 명지대학에 계시죠? 네, 강의 한 과목하고 대학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글 쓰고 있죠. 연구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예. 요즘 책 굉장히 많이 내세요. 요즘에 책 쓸 시간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예. 그동안 이제 준비해 왔던 거가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추수하는 거가 좀 빨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란 이름으로 국내 편이 모두 몇 권 나왔죠? 현재 7권 나왔고요. 7권. 네, 그리고 일본 쪽으로 가셔서 지금 세 번째. 네. 첫 번째가 규슈. 네. 그다음 아스카나라. 네. 이번에 교토. 교토죠. 그럼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란 이름으로는 모두 10권. 10권이네요. 네. 앞으로 몇 권 더 나옵니까? 국내 편이 3번은 3 내지 4번 더 써야 끝날 것 같고요. 일본 편은 하나를 더 쓰면은 이제 교토의 명소들 쓰면은 일본은 거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아, 네. 그리고 교토만 2권으로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럴 수뿐이 없는 게 예. 일본 역사에서 교토는 우리 경주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천년 수도였기 때문에 예. 그 유물의 비중이 또 한 권으로 안 되죠. 안 되고 일본미의 본질, 진수, 해답 다 거기에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일본 편 나오시는데 네. 첫 권이 규슈라서 좀 놀랐어요. 왜 교토부터 안 쓰시나 하고. 순서대로 쓰니까요. 처음에 우리 한반도에서 쌀농사를 가지고 건너간 도레인 이야기는 규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스카나라는 불교를 갖고 가가지고 예. 고대 국가로 키운 거고 예. 이제 교토에 와서 일본 문화가 자기화하면서 국풍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무슨 문화요? 나라 국자에다가 바람풍자. 국풍. 네, 민족적인. 가나가 발명돼 갖고 뭐 겐지 모노가자리도 나오고 예. 또 와가라고 하는 일본 노래도 나오는 게 다 그 12세기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토대를 쌓은 것은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이라고 불리는 이민들이죠. 네, 그러니까 네. 한반도 사람들의 이 이민의 역사 중가 교토 개척사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 앞부분은 지금. 그래서 규슈, 그다음 아스카나라, 그리고 이제 교토. 네. 네. 책 앞장을 딱 펼치면 우리 교수님의 자필로 역사는 유물을 낳고 유물은 역사를 증언한다. 이렇게 네. 돼 있고 이걸 아예 그냥 딱 인쇄를 하셨어요. 네. 책에다가. 지난번부터 독자들이 원해서 예. 본문 속에 나오는 글 중에서 좋은 걸 하나 써달래서. 무슨 뜻이죠 이게? 역사는 유물을 낳고 유물은 역사를 증언한다. 그게 제가. 있는 그대로네요. 있는 그대로죠. 그 문화사라고 하는 것이. 예. 우리가 역사를 유물과 함께 기억을 하면은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유물 따로, 문화재를 따로 공부하고 또 정치사, 외교사, 전쟁 이거를 해놓으니까 역사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안 들어오는데 이 유물과 함께 배우게 되면은 그 시대에 어째서 고려 청자가 그렇게 찬란했던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 일본 역사를 우리가 배운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여행을 지금 뭐 하루에 1만 명이 오가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뭐 용안사에 갔다 금각사에 갔다 했을 적에 그게 뭐 가마쿠라 시대 만들었다 그러면 가마쿠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네. 그냥 멋있다 하고 구경만 하는 거죠. 그게 1000년 전인지 500년 전인지 모르죠. 200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러한 유물이 나올 적에 일본의 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어떻게 자기화했는가 이런 거를 위해서는 하여튼 역사는 유물을 낳았고 그 유물이 역사를 증언한다는데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근데 저게 그러니까 유물을 가지고 유물을 통해서 본다죠. 근데 저게 내가 한 말처럼 썼는데 난 저거 누가 한 말을 내가 그렇게 기억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렇게 멋있는 말을 그냥 곁에 가만 놔뒀을 리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찾아보기도 했어요. 무슨 말을 번역했는데 아직까지는 저렇게
워딩을 저렇게 한 것은 아직 못 찾아서 그냥 썼죠. 그냥 유홍준 교수님 거로 하죠.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책머리에 교토답사의 미적분 풀이라고 하셨는데 이 미분 적분 풀만큼 그렇게 복잡하다는 얘기입니까? 나 미적분을 몰라요. 수학 일을 했으니까. 네. 근데 미적분은 어쨌든 어렵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만 알고 있죠. 이 말을 쓴 거는 교토의 절이 교토부에 3,030개가 있어요. 와. 신사가 1,700개가 있어요. 약 5,000개의 신사와 절이 있는 곳인데 그중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만 17개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자기네들이 교토가 있다고 자랑할 만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은 동쪽 같다, 서쪽 같다, 남쪽 같다, 북쪽 같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을 전략해서 많이 보는 것 같지만은 이게 뭐 1200년 전 유적을 보다가 500년 전 거 보다가 다시 뭐 800년 전 거 보고 이렇게 섞이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시간대별로 연대별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대별로 왔다 갔다 하면 또 낭비잖아요. 또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적인 줄거리와 공간적인 배치를 어떻게 잘 규합을 하면 좋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적분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해답으로 1권에서는 역사 순서로 서술했고 2권에서는 지역별로 해서 명소를 설명하는 거로 나간 것이 내가 풀어낸 그 답인데. 그래서 교토를 답사하려면 며칠쯤 걸립니까? 3박 4일로 2번 가면은 대충 볼 수가 있는데 또 요점 정리라는 게 있잖아요. 요점 정리로 3박 4일을 권하고 싶고. 한 번에? 그래서 책 권말 부록에 2달 전에 한번 시험적으로 했던 3박 4일 코스를 시간표대로 해서 그 지도하고 같이 넣었어요.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몇 시에 비행기 도착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미적분 푼 정답이군요. 정답인지 몰라도 내가 풀은 유홍준표 정답. 자, 아까 그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 그 진하승 신으로까지 모셔진 사람 어떤 분인지 또 이 교토에 어떤 흔적들이 있는지. 우리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 국보 제1호 목조 반가사유상 있잖아요. 그게 진하승이 지은 광룡사에 모셔져 있어요. 신라에서 보내준 것을 진하승이 세운 그 광룡사에 모셔져 있으니까 도래불상의 아주 상징이죠. 교토가 아직 그 수도가 되기 전 이야기예요. 그럼 대략 몇 세기? 그 600년 무렵이죠. 620년 무렵이에요. 신라 통일하기 전에요. 근데 이 아스카 지역은 백제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했어요. 도래한 사람이. 신라 지역에서는 이분이 울진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어찌됐든 120 현민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그 사람, 그렇게 온 사람들이 성이 제각각일 텐데 이 사람들을 진나라 진자를 쓰고 하다시라고 그랬어요. 이 하다시가 결국은 교토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100년, 150년 지났을 때 진하승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이분이 성덕태자라고 불리는 쇼도쿠 태자의 브레인 역할을 했어요. 내가 아는 얘기가 아니고 일본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상까지 했어요. 그리고 교토가 본래 엄청난 습지였습니다. 그 판판한 곳이. 그때 이 하타시들이라고 하는 울진 사람들이 가서 제방을 쌓았어요. 그래갖고 그 습지를 전부 농지로 전환을 시켰어요. 오늘의 교토는 한반도에서 온 신라에서 온 하다시들이 만들었다는 게 교토 역사의 정설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분이 그 비단을 또 일으켜가지고 그 교토의 서진비단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광룡사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절 짓는 건축도 잘하고 사업도 그다음에 하고. 능력가였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이 아일랜드 사람이 존 F 케네디가 아일랜드 사람인 걸 모른다는 거는 조금 미안한 일이죠. 진하승이 이 교토를 개척해서 했던 그 사람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름을 모른다는 건 미안한 일이에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하승이라는 사람이 조상이 200년 전에 교토에 가가지고 교토를 개척해서 일본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그렇잖아요. 뭐 4대 5대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존 F 케네디를 여전히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죠. 문제 있죠. 문제 있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건너갔던 그 이민 성공 사례의 그 카네기가 스코틀랜드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친선적 관계를 증명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 신라인들이 가서 교토를 일궜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일본 사람이 된 거죠. 된 거죠. 그리고 교토의 문화는 일본 문화가 된 거죠. 이제 돼 가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영향을 받다가 그다음에 또 당나라하고 직거래하다가 결국은 일본 문화를 만들죠. 바로 그분이 지은 절이 광룡사. 이 직접 건축 기술도 그럼 이분이 다 전파한 거겠네요. 그러지는 않고 그 집단이 도레인 집단의 기술자들이 많았고 120여 명 그분들이 그다음에 이 집안이 진하승뿐만 아니라 진씨들이 퍼져가지고 그 아라시야마라고 하는 관광지에 송미 신사라고 주신을 모신 신사가 있어요. 술. 그것도 하다시가 한 거고 저 교토 아래 후시미에 이나리 신사라고 농업신을 모신 게 있는데 그 일본의 신사가 12만 개가 있어요. 그 12만 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가 이나리 신사라고 이 농사신을 모신 곳이에요. 이게 하다시들이 가서 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게 마을마다 새로 신사를 만들려면은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가져가서 일본 각지의 이나리 신사가 4만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저 유머 써가지고 프랜차이즈 그 신사가 4만 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이나리 신사가 어느 때 되니까 농사신은 놔두고 딸림 신사로 사업 번창 귀신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고 새로 뭐 상가에서 신사 하나 지면은 이나리 신사를 거기서 받아서 모시고 12만 개의 신사 중에 4만 개가 하다시가 지어놓은 그 신사라고 한 것으로 우리 도레인의 역할이 얼마나 컸나 알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유흥가가 기온이죠. 기온. 기온거리에 지금 게이샤가 지금도 있고 찻집 있고 거기에 야사카 신사라고 하는 것이 기온의 뭐 랜드마크 같은 곳인데 그건 고구려 사람들이 세운 신사예요. 그래요. 기온 마쓰리가 한 달을 두고 하는 거가 그 최종 종점이 야사카 신사에서 끝나는데 그게 고구려 사람들이 만든 신사예요. 그럼 신라 사람, 고구려 사람 다 갔죠. 그랬군요. 그 교토 가면 누구든지 반드시 가는 교토 관광 온 사람의 70%가 간다는 기요미즈데라라고 청수사가 있어요. 청수사. 그 위에 올라가면 교토가 뭐 쫙 보이는 게 마치 우리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보는 것 같은 멋진 풍광이 있어요. 그 청수사를 세운 사람은 백제계 사카노우에노 다무라 마로라고 백제 도레인 후손의 장군이었어요. 일본의 쇼군이라고 부르는 제일 초대 쇼군이 이 다무라 마로인데 그러니까 교토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면서도 우리 조상들의 자취가 결국은 오늘의 교토를 이루었다. 우리 모르죠. 몰랐죠. 내 책 제목이 오늘의 교토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제목으로 한 것이 민족적 프라이드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교토에 그러면 신라, 고구려, 백제가 다 들어가 있는 흔적이 그대로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문화가 찬란하게 꽃핀 곳이 또 교토인데 백미를 꼽는다면 교토의 어디입니까? 우지에 있는 평동원이죠. 우지는 바로 그 아래 차로 유명한 곳인데 그 후지와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섭정을 했는데 정권을 헤이안 정권이 400년 있는데 100년은 천황이 실권을 져요. 200년은 후지와라시 집안이 실권을 지고 그리고 마지막 100년은 우리로 치면 대원군이지 천황의 아버지가 실권을 지어요. 그 200년 기간의 마지막에 후지와라 그 미치나가 이 집안에서 극락세계를 구현한다고 지은 집이 평등원이에요. 평등원. 교도인인데 이게 일본 동전 10행짜리에 나오는 집이 그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이 지어지고
그 12세기에 일본에 이런 민요가 나와요. 극락이 의심스러운 자는 우지의 평동원으로 가봐라. 아하. 극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자는 우지의 평동원으로 가봐라. 예. 실제로 우지 평동원은 그런 개념으로 지었고 예. 또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 책의 표지화도 그 우지 평동원으로 했어요. 가서 보시면은 진짜 극락처럼 보입니까? 진짜 뭐 환상적이죠. 이게 5, 6년 동안 보수해가지고 지난 4월 1일 날 리오픈했는데 예. 이 집의 컨셉을 보면서 내가 한탄스러운 것이 이 집 보면 밑에 연못이 있어서 거꾸로 비치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우리 불국사의 구품연지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벤치마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국사 청운고 백운교 아래에 71년에 복원하면서 그걸 흙으로 덮었거든요. 예, 예. 그건 연못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평동원에 한 5배 되는 그 크기가 거꾸로 비쳤을 때.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이 책이 좀 두껍고 어려워서요. 찬찬히 공부한 다음에 한번 교수님 추천해 준 코스대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조금 좀 다른 얘기 좀 하죠. 서문에 썼는데 이거 국내편처럼 읽기는 참 힘들고 또 우리가 일본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차피 일본하고 우리는 동아시아의 동반자로서 같이 가야죠. 예. 근데 일본이 참 더티하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아베가 저런 망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같이 이전투구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세종대왕이 삼강행실도를 만들 때 생각을 했어요. 이 오륜행실도라고 하는 게 삼강행실도 플러스 이륜행실도예요. 삼강행실도를 세종대왕이 왜 만들었냐면 세종이 즉위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조선 건국하고 30년 됐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생겼어요. 김해에서. 이거는 지금도 그런 폐륜이 있지만 불교를 억불하고 유교의 가치로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건국한 입장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천인공노할 짓인 거죠. 그 조정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 형벌 구정을 강화해야 한다. 얘기하니까 그 젊은 세종대왕이 경들의 말이 옳지만은 어쩌다 인륜이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 반성해보자. 본래 모습을. 신암흑에는 역대의 훌륭한 충신과 연료와 효자 110명을 뽑아서 그들의 전기와 함께 사파를 넣어가지고 삼강행실도를 만들어라. 그래서 6년 후에 나온 책이 삼강행실도예요. 그러니까 벌 주고 꾸짖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칠 건 가르치자. 네, 국민을 교화해야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 후민정음을 결정적으로 만든 계기도 거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화도 내지만 가르칠 것도 좀 가르쳐 보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책 1어판으로도 곧 나온다고요? 네, 이와나미에서 전체를 다 번역하겠다고. 이와나미 출판사에서요? 네. 어이구. 그럼 일본 편 것만 번역하는 그렇죠. 거겠죠? 나 국내편 3권은 이미 번역이 돼 있어요. 일본에서요. 그리고 뭐 그들도 검토를 여러 가지 했겠지만은 일본에는 일본 사람이 쓴 이런 식의 책은 없나 보죠? 문화유산 답사식. 일본이 참 나와바리라고 불리는 이 영역이 굉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사람은 역사만 쓰고 미술사는 미술 쓰고 문학은 문학 쓰고 기행문은 수필 쓰고 종합해 놓은 게 없군요. 그다음에 한국인은 일본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이런 그 코멘트요. 그런 것이 그들로서는 뭐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 게죠. 네. 1어판까지 나오면 좀 더 제대로 일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한번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끝내야 되겠네요. 유영준 교수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